좀 쉬셨나요? 자, 봅시다. 이제 88번까지는 했고요. 89번입니다. 자, 최근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신종감염병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신종감염병이 출현하는 요인, 이거 조금 전에 아까 이론에서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교통의 발전과 교육의 증대. 예, 맞아요. 천여지의 별목과 개발, 예, 있었습니다. 항생제 오용, 남용 다 있었었고요. 지구온난화, 얘도 있는데 결국 이거의 답은 없다. 예, 죄송해요.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어떤 책에서는 2번이 답이다라고 하는데 2번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까봐 유인물에, 저번 주에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또 그대로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책에서도 우리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90번이요. 자, 이거는 계산하는 거네요. 자, 이거는 이제 감염력을 구하래요. 우리 감염력 하면은 감염력, 병원성, 동력 기억하시죠? 감염력 하면은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은, 그러니까 그냥 인구수분의 현성 플러스 불현성을 감염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성은요. 자, 병원성은 현성 플러스 불현성분의 현성을 얘기하는 거죠. 병원에 갈 정도. 그 다음에 동력은요. 그럼 동력은 현성분의 중증 환자 플러스 사망한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인구 중에 그거는 빼줘야 돼. 지금 면역력이 있었던 사람은 빼줘야 되고, 이건 발생률, 발병률 다 똑같습니다. 감염률도 똑같은 거고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빼줘야 된다. 또는 기존의 환자도 빼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감염력을 구하랍니다. 그럼 감염력. 자, 인구 전교생 1000명이래요. 1000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빼줘야 될 사람이, 역학조사 결과 이 유행 전에 700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대요. 면역력이 생겼을 거 아니야? 700명을 빼주셔야 돼. 자, 그리고 나머지 300명 중 50명은 유행 전에 볼고리에 감염된 과거력이 있대요. 자, 유행 전에 볼고리 감염됐으니까 이제 면역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50명도 빼주셔야 돼. 자, 그리고 현성 하면은 50명에서 볼고리 환자가 발생했다 했으니까 50명이 현성일 거고요.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자, 유행 초기와 유행이 끝난 시점에 예방접종과 볼고리 과거력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혈청 검사를 실시해서 불연성 감염자가 150명을 확인했대요. 그럼 여기서 150명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250에서 200이 나오네요. 예. 그리고 곱하기 당연히 100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80%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91번이에요. 자, 개도국이나 미개발국에서 브루셀라의 1차 예방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럼 여러분은 브루셀라가 또 뭐야? 이러실까봐. 자, 유인물.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입니다. 브루셀라 분명히 우리 공중보건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정의 부분을 보시면 소의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에 의해서 주로 임신 후반기에 유조산을 일으키는 질병. 있다. 그러니까 이건 소에 대한 거, 사람이 아니야. 소 브루셀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병을 유발시킨다. 주로 소, 사슴 등에 감염되고 개, 돼지, 사냥, 면양 등의 가축 등 다양한 야생동물에도 감염될 수 있는 게 브루셀라예요. 그치? 그래서 그 가축 전염병으로는 2종에 속합니다. 2종에 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3번이에요. 이러한 브루셀라는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서는 3군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우리 상군 감염병 기억하시죠? 브루셀라. 그럼 이러한 브루셀라병의 전염 방법을 잠깐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농장 내 감염동물과 직접 접촉 또는 감염동물의 배설물에 오염된 환경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염된 사료, 물 등을 섭취하거나 또는 우유 또는 눈, 결막, 상처나 피부 등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잠복 감염소에 의해서 농장 간 전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잠복 감염된 소가 뭐 다른 이웃 동네 소랑 만나 그럼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 고양이, 야생 동물에 의해서도 매개가 감염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간에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한테 우유를 짜잖아. 근데 얘가 브루셀라의 병에 걸린 소야. 그럼 그 우유를 우리가 먹어. 그럼 우리도 걸린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겁니다. 자, 방과로서 한번 볼게요. 브루셀라균의 저항성. 우유 내의 브루셀라는 저온살균 및 고온살균으로 쉽게 사멸이 된다. 결국 우유를 소한테 짰어. 이걸 그냥 인간한테 주는 게 아니라 꼭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온살균을 하든지 고온살균을 하든지 그러면 다 없어진다. 그러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브루셀라균은 환경에서 비교적 저항성이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직사광선에서 5시간 정도 생존을 한다 그러네요.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저온살균, 고온살균을 하면 쉽게 사멸이 된다는 거죠. 자, 그거 외에도 3번 크레졸, 석탄산, 뭐 알데하이드, 염소, 생석회 등으로 다시 말해서 일반 소독약이 쉽게 사멸이 되는 게 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브루셀라 한번 훑어봤고요. 자, 문제 봅시다. 자, 문제를 제가 지금 어디 보려고 했지? 잠깐만, 갑자기 문제가 어디 갔어? 92번이네요. 아니, 91번, 그치? 개도국이나 미개발국에서 브루셀라증의 1차 예방 중 가장 효율적인 거는 우유의 저온살균. 그래서 그 소의 브루셀라가 인간에게 오는 방법이 우유였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2번입니다.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 감염병. 사람 간 전파,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걸 물어보는 거지. 일단 렙토스피라, 신중곤 출혈열. 요거 걔네들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안 옮겨지는 건 아실 겁니다. 또 하나 쯔쯔가무시. 얘네들은 가을철 3대 감염병이지만 인간에서 인간으로 옮겨지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1번 내용, 인간에서 인간으로 거의 안 옮겨져요. 왜? 돼지가 증폭숙주를 하잖아. 증폭숙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돼지가 물은 그 모기가 나를 물어. 그럼 걸리는 거죠. 근데 사람은 증폭숙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본 내염에 걸린 거를 나를 모기가 물어. 그래서 그 모기가 다른 모기를 물어. 이럴 때는 잘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전파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내용. 하나밖에 없네 뭐. 그럼 피부 탄저병. 아, 이거는 피부 탄저병이니까 피부에 의해서 옮겨지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답은 4번일 거예요. 자, 요거 유인물 갖고는 왔습니다. 자, 저번 주에 나눠드린 유인물. 자, 탄저는 탄저균의 포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하나래요. 자, 그리고 소, 양, 염소 등의 반추동물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에게 접촉하는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 결국 인간하고 동물이 같이 걸리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물에게 일어나는 탄저의 원인 탄저균과 식물 탄저병의 원인인 탄저병균은 별개일 거다. 그래서 식물의 탄저병이고 동물의 탄저병이 있는데 동물의 탄저병하고 식물 탄저병은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증상입니다. 자, 피부. 자, 사람에게서 감염되는 탄저의 95%가 피부 탄저래요. 처음에는 벌레에 물린 것처럼 가려움을 느끼다가